진짜 편하네. 야, 이거 S클래스에선 이렇게 누울 수가 없는데 마사지에 등받이가 80도 가까이 젖혀지니까. 안녕하십니까 가가이 구독자 여러분. 아이고 제가 막 너무 편해서 이 마사지 릴렉세이션 기능 켜놓고 막 자다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차 다 이유가 있죠. 제가 2열에서 나온 이유, 외감과 성능보다 가장 중요한 2열로 타는 차, 오늘 렉서스 LM 500H 4인승인데요 1억 9,600만 원, 이제 우리나라 미니밴 중에 가장 비싼 차량입니다. 딱 2열 두 사람을 위한 차, 그렇게 제작을 했는데 어떤 매력이 있는지 오늘 우리 구독자님이랑 상세하게 제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뭐 디자인도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디자이너, 치프 디자이너가 와서 한국에서 열심히 소개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 디자인인데요, 2010년 초에 그 렉서스 처음 나왔을 때 이 스핀든 그릴, 와 그때 사무라이2가 너무 기괴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바디까지 쫙 연결되면서 기괴하다기보다는 엘레강스한 그런 우아한 멋을 나타내네요. 같은 차종이죠, 토요타 알파드. 같은 차로 이 렉서스를 만들고 알파드를 만들었는데, 알파드가 조금 더 공격적이라면 렉서스 LM은 그 렉서스 고급 브랜드답게 굉장히 스핀들 그릴을 면까지 이어지면서 잘 처리를 했네요. 대신 헤드램프라든지 이런 쪽 주간 뒤행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이드까지 잘 팠습니다. 이 부분과 넓은 스핀들 그릴이 연결이 되면서 우아하면서 다부진 모습을 주고요. 박스카기 때문에 미니밴은 기본적으로 사이드가 처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LM에 왔을 때 치프 디자이너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정말 박스카 느낌을 많이 지우고 상당히 쉐이프하면서 에어로다이나믹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A필러와 D필러를 블랙아웃을 하면서 위아래를 구분진 느낌을 줬고요. 알파드에 비해서 알파드가 이제 선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C필러, D필러 쪽에서 변형을 많이 준 거에 비하면 LM은 굉장히 길게 수평으로 뽑으면서 끝까지 연결을 해서 뒤에까지 완전히 위아래 루프와 탑승 공간을 분리한 그런 느낌을 줬네요. 특이한 부분은 뒷면입니다. 뒷면. 알파드 때도 제가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VIP들이 이제 손도 지저분해질 수 있고 몸이 닿게 되잖아요. 옆에 테일게이트를 열어줍니다. 좌우 옆에다가 전동 테일게이트 여는 장치를 달았다. 사실상 LM 디자인보다는 인테리어와 편의 장비 이 부분인데, 제가 탑승을 하면서 어떤 점 때문에 2억이나 되는 미니밴이 나올 수 있었을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제가 이제 1억 9,600만 원 하는 렉서스 LM 2열에 탑승을 했는데, 한여름에 시승했을 때 이 뒤에 타보고 나서 와, 정말 어디 출장 가거나 여행 갈 때 여기 앉아서 마사지 쫙 받으면서 누워서 가면 최고겠다, 또 그 기대가 실현이 됩니다. 일단 그 운전석과의 대화는 별도의 뭐 스피커라든지 마이크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흡음재가 적용돼 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닫으면서 앞에 있는 기사분이랑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열과 2열 차단을 해놨다는 것이 이제 이 4인승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제 프라이버시한 대화를 할 때는 문을 닫으면 소리가 들려도 웅웅웅 정도라 상당한 차벽 기능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마사지라든지 이런 기능들, 알파드라든지 이런 거 큰 차이는 없는데, 지난번에는 검정 톤이었는데 오늘은 베이지 밝은 톤을 타니까 저는 이게 훨씬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큰 매력이 48인치 이제 디스플레이죠. 제가 베토벤 합창 9번 들었는데 콘서트홀에서 듣는 것보다 이쪽에서 듣는 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음감 정말 제대로 살려내더라고요. 결국은 VIP들이 제일 중요하게 느끼는 건 이 2열 승차감 아니겠습니까? 정숙성하고 승차감이 정말 그 예술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한 예를 들면 S580, S클래스보다 뒷좌석이 편안하냐? 그건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차감 자체에서 S클래스보다 편안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일단 탑승하고 내릴 때, 그 다음에 누울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업무를 볼 때, 이 점은 확실히 렉서스 LM이 매력인 것 같고요. 뭐 제가 정말 부자 회장님이라면 차 두 대를 가지고 용도에 맞춰 쓸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근데 쓰다 보면 저는 LM을 더 많이 탈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S클래스 타고 내릴 때 약간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되는 부분,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연로하신 분들은 LM이 매력이 있다고 하시는데, 승차감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제가 여유롭다는 표현이 부드러우면서도, 이게 지금 전자제 여섯 스펜션이거든요. 가변 밸브까지 연결한, 정확하게 요철을 걸러주면서 전체적으로 부드러운데 그렇다고 이게 출렁거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단단하게 잘 잡아주고요. 박스카의 한계를 정말 벗어날 수 있구나 랄 정도로 승차감 면에서 굉장히 괜찮습니다.
아울러서 차음벽을 올렸을 때, 이제 유리를 올렸을 때 상당히 정숙합니다. 시속 140km까지 제가 달려봤을 때 뒤에서 앉아봤더니 풍절음 이런 것들은 정말 없고요. 가속할 때 나는 약간의 엔진 음성도 소리, 그게 약간 들려올 정도입니다. 이 승차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현대도 요즘에 이제 개발하고 있잖아요. 2.5 터보 하이브리드, 좀 300마력대를 내는 토요타 알파드 하이브리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알파드는 토요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존, 어떻게 보면 이제 구형이죠. 2.5 하이브리드를 썼는데, 얘는 전기 모터 출력이 훨씬 높아지고 터보 엔진, 2.4 터보 엔진을 단 2.4 듀얼 부스트입니다. 그래서 승차감이 좋아진 부분 중에 하나가 서스펜션 전자 감음형 플러스 리어의 그 모터가 굉장히 출력이 좋습니다. 특히 얘가 브레이킹 할 때 굉장히 예술적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이유를 직접 치프 엔지니어한테 물어봤었습니다. 회생제동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했더니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맞다, 전기 모터의 회생제동을 이용하면서 브레이크도 굉장히 부드럽게, 내연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을 브레이킹을 해결했고, 두 번째, 승차감에도 4륜구동 그 리어 모터를 이용해서 전후 좌우까지 배분을 해서 모터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그 남한산성 이 좁은 길을, 그리고 노면 상태가 좋지 않거든요, 올라가고 있는데, 요 승차감의 느낌들이 회생제동하고 같이 후륜의 모터가 연결이 돼서 상당히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차에 이제 딱 탔을 때는 이게 진짜 네모잖아요. 박스가에 네모가 이 48인치 디스플레이랑 함께 쫙 붙어 있는데 굉장히 묘한 기분이었어요. 처음에는 PC방에 와 있나 라는 생각도 들 정도의 묘한 기분이었는데, 달리면은 이거 승차감 정말 괜찮습니다. 물론 코너링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길에서는 뭐 S클래스에 달려있는 580에 달려있는 에어 서스펜이 훨씬 더 훌륭하겠죠.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승차감을 준다. 그리고 도로가 좋은 길에서, 포장 상태가 좋은 길에서의 고속으로 달렸을 때 렉서스 LM의 고속 승차감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아유, 목말라서 이 냉장고에서, 잠깐 벨트 좀 풀어야겠네요. 냉장고에서 물을 끓여서 마시면서 이야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가 거의 얼음이 올 정도로 굉장히 차갑네요. 한 가지 그때 아쉬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가 컵홀더를 사용을 하면은 스마트폰을 딱히 거치할 때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 뒤에 내리는데 이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냥 툭 하면 쓰는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뭐 치프 엔지니어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거를 놓을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컵홀더를 사용할 때는. 전체적으로 뭐 가죽의 질감이라든지 바닥의 질감, 마무리, 뭐 이건 뭐 흠잡을 곳이 없고요. 2열 VIP가 뭘 원하는지 정말 제대로 적용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시 우리 시트를 한번 풀로 한번 눕혀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길이 꼬불꼬불해서 좀 어지러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마사지 강도가 꽤 괜찮아요. 커튼까지 다 달고 그냥 푹 자면, 물론 이런 길은 뭐 어울리진 않지만 정말 편안하다. 마사지 제대로 들어온다. 자, 이제 시트 원래 위치로 되돌리고 얼마나 LM이 가치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LM은 이제 그 상품성에선 독보적이잖아요. 이렇게 4인승 미니밴을 제조사가 직접 만들어준 경우는 거의 처음인데, 이 지금은 1억 4,800만 원 하는 4,800만 원 저렴한 6인승이 있지만, 저는 그 6인승보다 역시 이 차의 용도는 4인승이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6인승은 9,920만 원이네요. 맞아. 토요타 알파드만 가지고도 난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차별화는 역시 4인승 차벽, 그리고 럭셔리한 실내, 앞뒤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4인승 고정을 시켜놔서 거의 침대처럼 180도까지 누워서 고속도로에 막 장거리 출장을 간다면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LM 500H 4인승의 특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제 좀 저는 오히려 운전석이 편하네요. 진짜 시승하는 것 같고, 여기 딱 타니까 진짜 기사석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게 좀 오래 대기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이 이제 VIP를 모실 때 등받이가 30도 정도 누워져 가지고 꽤 편하게 기다릴 수 있겠더라고요. 오랜 시간이어도. 완전히 누워지진 않지만, 물론 마사지 기능이 없는 거는 좀 아쉽지만 통풍 열선 다 있고, 이 알파드랑 비교했을 때 스티어링 휠이 정말 고급습니다. 이게 진짜 우드가 들어간 스티어링 휠인데, 휠의 감촉이랑 이 우드의 느낌까지, 색깔이랑 휠이 참 고급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생각보다 이게 2.5 거의 5톤에 육박하거든요. 알파드보다 더 100kg 정도 무거운데 핸들링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 부분인 2.4 듀얼 부스트 터보 하이브리드의 후륜 모터가 사륜구동 기능을 정말 제대로 해냅니다. 프로펠러 샤프트가 아니라 전기 모터 출력으로 제어를 하는데, 이게 전후좌우 제어를 하면서 지금 회생제동이 딱 지금 내리막길이 들어가니까 회생제동이 들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2열 타신 분이 야 어지러워 이런 얘기 안 하실 정도로 회생제동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이제 앞뒤는 보통 전륜구동 중심이기 때문에 100대 0이었다가 20대 80까지 후륜으로 동력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좌우까지도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름대로 렉서스 LM의 핸들링을 만들어내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 토요타 2.5 그 기존 하이브리드가 이 엔진이 개입할 때 굉장히 소음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왕 하면서, 그 다음에 그 20VT 돌아가는 소리까지. 근데 지금 LM은 6단 자동 변속기랑 2.4 터보 하이브리드, NVH에 있어도 알파드보다는 한 수 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게 남한산동 도로가 생각보다 굉장히 코불코불하네요. 듀얼 부스트가 들어올 때 이 느낌이, 뒤에서 후륜 모터가 쫙 들어오면서 앞에서 터보음까지 그냥 정말 상당한 펀치력을 보여줘요. 정말 토크가 47 정도 나오거든요. 2.4 듀얼 부스트 터보 하이브리드 정말 매력이 있네요. 이제 우리 이제 촬영하는 김태민 기자하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디지털 룸미러 저 이거 웬만해서 잘 안 쓰거든요. 정말 화질 좋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열이 안 나요. 저도 이 정도라면 현대기아가 요거는 좀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타가 벤치마킹 할 부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워낙에 편한 거 좋아하잖아요. 시동 걸고 출발할 때마다 꼭 오토홀드 다시 눌러줘야 합니다. 메모리 기능이 없어서 오토홀드를 꼭 다시 눌러주는데, 이 부분은 조금 현대기아처럼 탈 때마다 안 눌러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전체적으로 이 368마력을 쏟아내는 이 사륜구동의 미니밴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거 정말 경험해보지 않으면 정말 폭발적인 가속력입니다. 하이브리드인데 무슨 연비 얘기를 왜 안 하니?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연비 정말 똥입니다. 2.4 듀얼 부스트가 기본적으로 퍼포먼스 중심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내 주행에서는 8, 9km, 그리고 고속도로가 오히려 얘는 좀 낮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면 11km, 12km 정도 나오고요. 좀 밟아대면 두 자릿수 안 나옵니다. 하이브리드지만 연비는 포기했다. 그렇게 말씀드려야겠네요. 이게 하이브리드가 아니었다면 만약에 3.6, 3.5 터보 최소한 이런 엔진을 달아야 되는데, 그 정도를 달았다면 5km, 6km 나오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점에서 이제 2.4 듀얼 부스트 토요타의 새로운 하이브리드가 어느 정도 효율을 잡는 대신에 파워를 확실하게 챙겼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렉서스 LM 500H 로얄 4인승인데요. 간단하게 정의하면 경쟁자가 없어요. 정말 VIP 의전용으로서 최고의 차다. 정말 회장님을 모신다면 벤츠든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이 있겠죠. 벤틀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롤스로이스도 있고, 그 차들이 없는 차가 딱 이 미니밴 LM500H거든요. 차 두 대를 겸비하고 있다면 장거리 시승을 정말 편안하게 업무까지 보면서 가겠다, 손님과 같이 대화도 좀 프라이버시한 대화를 하겠다, 유리를 올리고 쓸 수 있는 차가 LM500H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의전용 차량으로 렉서스 LM이 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LM 2열 꼭 한번 앉아보시고 운전석에 앉아보시면 더 놀랍니다. 정말 생각보다 되게 잘 나갑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맑은 가을 하늘에 렉서스 LM500H 4인승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